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10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10개의 국제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 획득을 추진하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25% 관세 부과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토 군대를 그린란드에 파견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도자들은 코펜하겐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사태 해결을 모색했고 미 의회 대표들 역시 온도 낮추기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그린란드는 자산이 아니라 동맹이라며 무리한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개표 과정에서 부정 시비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권 지도자 보비 와인 후보는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정당인 국가 단결 플랫폼은 선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간다 당국의 폭력 사태 자제를 촉구하며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저지른 불법 행위로 법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각을 배제하고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후 국내 정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언론도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던 대중정책 노선을 일부 바꿔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베이징 회담 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의 100%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에는 연간 4만 9천 대의 중국 전기차에 낮은 관세, 약 6% 수준가 적용되며 5년 내에 7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회담에서 최근 긴장 관계였던 캐나다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그 대가로 중국은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카놀라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84%에서 약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길이 다시 열리고 중국산 전기차의 북미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대만도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높아졌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에 상응하여 대만 측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미국 공장 추가 건설 등이 포함되어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에 이어 대만까지 미국과 상호 관세 감축 및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 속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월 14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635달러로 치솟아 한 달 전에 비해 7% 이상, 1년 전에 비해 무려 7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이 2025년 초 대비 25%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각국의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불안감이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불투명할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받는다고 분석하며 당분간 금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해 주치의사의 권고에 따라 사상 최초로 우주비행사가 조기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의 상업 승무원 임무인 크루 11 팀 우주비행사 4명은 원래 임무 종료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ISS에 머무는 동안 승무원 중 한 명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궤도상에서는 해당 문제를 충분히 진단, 치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귀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나사는 해당 승무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안정적인 상태이며 지상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귀환으로 ISS에는 약 한 달간 3명의 승무원만 남게 되었으며 나사는 정거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 오프컴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소셜미디어 X, 구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챗봇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생성해 유포한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오프컴은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AI 윤리 준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한편 메타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 계정 54만 4천여 개를 적발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규에 따른 조치로 글로벌 플랫폼들이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을 계기로 지난해 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1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1월 8일경부터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까지 단행하며 시위 소식을 통제하려 했으나 시위는 31개 모든 주로 번졌습니다. 경제난과 통화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보안군이 실탄까지 사용하면서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최소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 또는 구금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사망자가 이미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부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는 등 자국민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시위대를 학살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이란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고, 독일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과도한 폭력을 규탄하는 등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러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림포포주와 음푸말랑 가주 등지에서 강물 범람과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피해를 입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 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거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홍수는 남아공이 최근 기록적인 가뭄과 엘니뇨 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을 겪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